안녕하세요. 하준이네 TV 하준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뭐 좀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우리가 만약에 법원에 입찰을 갔을 때 입찰을 하겠죠. 예, 기일 입찰표 뭐 여러 가지 봉투를 다 적어 가지고 넣었는데 그날 꼭 가보면은 제가 몇 번 가봤지만 늘 일어나는 취소 사유가 있습니다. 취소 사유. 예. 취소 사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이론적으로도 몇 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제가 갔을 때 있었던 취소 사유들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거 저도 법원에서 많이 겪었던 일이거든요. 첫 번째 사유는 당일 사건이 변경, 취소, 기각 등을 확인하지 못해서 취소되는 무효가 되는 경우입니다. 저도 이거 한번 그날 변경이 됐는데 그날 입찰을 해가지고 한번 불려 나간 적이 있거든요.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이 하루하루가 피를 말리죠. 경매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 그런데 그날 전까지만 채권자한테 가서 이제 이자라도 납입을 하면 좀 기일을 연장을 해주거나 변경을 해줍니다. 기일 연장이 변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예. 그날 당일날 아침에 만약에 내가 확인 안 하고 갔을 때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꼭 그날 내 사건이 변경이 되거나 없어지진 않았는지 확인하시고 아침에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글씨, 숫자를 임의로 수정을 했을 때 이때는 기본적으로 다 무효가 됩니다. 이 앞에서 집행관이나 이 하시는 분들이 금방 체크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세 번째는 도장을 누락시켰을 경우 이 세 개가 낙찰이 안 되고 그냥 입찰하면서부터 그냥 무효가 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경우입니다. 가장 많은 경우고 그 다음은 만약에 당연히 무효도 되지만 낙찰이 되고 난 후에 1등에서 2등으로 밀려나는 경우도 이런 경우가 몇 가지 있거든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보증금을 작게 넣었을 경우에요. 이 경우는 대부분 현금을 준비해 오신 분들이 대부분 이런 경우를 제일 많이 당합니다. 저는 이때까지 현금을 준비해 간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수표로 딱 맞게 적어서 입찰하시는 게 제일 유효하겠죠. 이 1,000원짜리 하나라도 모자라면 무효가 되니까요. 그리고 보증금하고 낙찰금을 반대로 적었을 경우 이것도 무효 사유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경우고요. 특히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참 웃깁니다. 자, 큰 법원 같은 경우는 꼭 그날 법원 입찰하는 날 학원에서 견학을 옵니다. 견학을 와가지고 막 20명, 30명이 와요. 그래서 학원에서 막 입찰표를 쓰시라 그러죠. 입찰표를 쓰고 기일 입찰표를 쓰고 입찰 봉투도 쓰고 입찰 보증금 봉투까지 씁니다. 자, 그것까지 다 세팅이 돼가지고 호치케스까지 다 짓습니다. 근데 입찰 보증금 봉투 안에는 돈이 없죠. 돈이 없는데 이 사람이 또 넣어요. 그랬다가 막 앞에서 정리를 하죠. 쓱 열었는데 보증금 봉투가 없죠. 황당합니다. 그런 경우 한 번씩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자주 있습니다. 연습하러 갔다가 학원생들이 그냥 넣는 경우 이거는 일반적인 무효 상황이죠. 자, 저는 저번에 이런 경우도 봤어요. 이게 공매랑 다른 점이 뭐죠? 공매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하고 기일을 이제 컴퓨터로 기다릴 수도 있고 하는데 돈까지 다 넣었는데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인지 모든 걸 완벽하게 세팅을 해놓고 봉투를 넣고 1등이 됐어요. 1등이 됐는데 그때 저도 창원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1등이 됐는데 이 입찰한 본인이 없어요. 원래 본인이 없다가도 어디 화장실을 갔다거나 뭐 커피를 먹으러 갔다거나 본인이 뒤에 오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아무 불러도 안 오길래 전화해보니까는 그걸 놓고 집에 갔다는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1등인데도 무효가 됐던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이거는 뭐죠? 그래서 이제 그 기일 입찰표에 전화번호를 꼭 적으라는 거예요. 핸드폰 번호는. 그래가지고 보증금이라도 그래도 돌려줍니다. 이거는 뭐 보증금은 꿀꺽하진 않거든요.
이거는 뭐 운 좋게 2등이 되는 경우죠. 자, 2등이 갑작스럽게 되는 경우는 또 있습니다. 뭐냐? 옛날에 이것도 자주 봤는데, 법인 입찰하는 경우가 있어요. 법인이 입찰할 경우는, 우리는 뭐 거의 막 서류가 많이 없지만은, 법인은 상당히 서류가 많거든요. 되게 막 열 몇 개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 낙찰이 됐을 때 가운데서 확인하시는 분이 되게 확인을 빠르게 잘 하십니다. 늦은 데도 있지만은, 제가 가는데 되게 잘하더라고요. 근데 서류를 하나라도 누락시키면, 낙찰이 됐다 그래도 그 사람은 무효가 되고, 2등이 다시 1등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자주 있는 경우입니다. 대리인 입찰을 하는데, 자, 뭐가 필요하죠? 기일 입찰표, 입찰 보증금 봉투, 입찰 봉투. 이렇게 있는데, 하나 더 있죠. 네. 용의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를 넣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라는 걸 봤거든요. 딱히 나라에서 뭐 어떤 유효기간을 정해놓지는 않았는데, 법원에서는 이거 6개월이 지나면은 이 유효성이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경우 가보신 분들은 몇 번 보셨을 거예요. 인감증명서가 6개월이 지나면은 1등으로 낙찰이 돼도 나중에 확인해서 6개월이 지난 걸 확인하면 그 1등은 무효가 되고 2등이 된다는 거. 네, 제가 이거는 다 법원 가서 다 겪었던 실전 사례입니다. 자, 이런 실수 안 하도록 꼭 유의하시길 바래요. 자, 그리고 이론적으로 나와 있는 그 입찰 시 무료가 되는 경우 여기 있죠. 자, 입찰 금액을 적지 않은 경우, 적다가 수정한 경우, 예. 입찰 보증 금액이 매각 조건상 입찰 보증금보다 적은 경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많으면 돈을 돌려주는데 적으면 무효예요. 자, 동일 경매 사건 입찰자면서 다른 입찰자의 대리인인 경우, 예. 경매 사건의 입찰자면서 다른 입찰자, 한 번에 2개를 못 한다는 얘기네요, 이거는. 이건 저도 처음 알았네. 자, 뭐, 경매 사건에서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이런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실전에서는. 대리인에 의한 입찰 시 위임장 또는 인감증명서가 누락되거나 도장과 위임장이 찍혀있는 도장이 다른 경우에, 뭐 도장이 다르게 찍힐 리는 없는데 이런 경우도 있나 보네요. 한 장에 여러 개의 물건번호를 기재한 경우, 한마디로 대부분 보면 뭐죠? 잘못 적었을 경우가 많고, 또 뭐 자기가 채무자인데 또 자기가 그 사건에는 입찰을 할 수 없겠죠. 자, 오늘은 제가 입찰 갔다가 입찰 취소되고 낙찰 취소됐던 경우 제가 한번 말씀드려 봐서요. 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제가 이전에 기일 입찰표와 대리인 입찰표 쓰는 거 참고해서 올려놨으니까는 꼭 참고하셔서 실수해가지고 낙찰이 취소가 되는 그런 경우는 없었으면 합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